디지털 쇼룸의 유준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칫솔입니다. 네, 블로그 스퀘어 이제 스튜디오에서 외출을 좀 했습니다. 예, 네. KT 아이폰 4의 개통식 현장에 와 있는데요. 일단 오늘 하늘이 좀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네. 이게 도와주지 않은 건가요? 이 아이폰 오늘 개통하러 오신 분들한테는 축복에 비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한 분들한테는 좀 아쉬움에 비일 수도 있겠네요. 네. 우선 주요 특징들 간략하게 먼저 나열을 한다면요. 일단 그 기존 아이폰 3GS에 비해서 뭐 해상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폰이 많이 바뀌었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아이폰 3GS보다 해상도가 몇 배가 높아졌냐 하면 4배가 높아졌거든요. 그 글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카메라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도 다 업그레이드가 네, 그렇죠, 됐기 그렇죠. 때문에 이전에 3GS를 쓸 때보다는 다양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디까지나 처음에 우리가 이제 아이폰 4의 그 디자인이 네. 원조는 우리나라의 그 깻잎 통조림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어제 디자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폰 4를? 이번 아이폰 4 디자인을 보면 일단 3GS하고 모양이 확 달라진 건 뭐 많이 이미 나갔기 그렇죠. 때문에 네. 다 아실 것 같고요. 근데 기존 3GS보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못났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평가도 뭐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아이폰 4의 어떤 마감이라든가 네. 재질이라든가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훨씬 더 고급스러워진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우리가 그 갤럭시 S와 아이폰 4의 화면의 밝기라든지 선명도 부분을 한 번 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보여드리시죠 한번 이렇게 어떤 제품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사실은 둘 다 마음은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둘 다 섞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해상도 면에서는 아이폰 4 쪽이 좀 우월한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아이폰 4의 해상도는 일단은 그 960이 넘어가는 이 가로 사이즈가 960이 넘어가는 사이즈고 얘 같은 경우는 800 사이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사실 AMOLED가 800 사이즈라고 해도 실질적인 800 사이즈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방식이 좀 다른 방식을 이제 표시 방식을 쓰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800 사이즈가 아니어서 네. 글자를 볼 때 약간 이제 원래 보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원래 해상도로 나오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는데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는 사실 색감적인 부분에서 가장 이제 AMOLED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확한 색감을 네. 아니면 좀 더 진한 색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볼 때는 AMOLED 쪽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웹 브라우징이라든가 네.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는 아무래도 아이폰 4가 좀 더 나은 부분이 있죠. 그렇군요. 네. 그 아이폰 4에서 이제 그 가장 근접한 거리에 무선랜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무료 통화 가능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영상 통화라고 하던데 그게 어떤? 페이스타임은 지금 애플 제품 중에 전면 카메라를 가진 제품들이 네. 무선랜으로 연결이 됐을 때 그 무선랜으로 연결된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미 서비스되고 있는 화상 통화랑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지 이제 차이가 있다면 얘는 무선랜으로 통화를 한다는 거. 그 무선랜으로 통화한다는 차이가 뭐가 있냐면 3G보다는 훨씬 대역폭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대역폭을 늘린다는 건 그만큼 전송 용량이 많은 영상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훨씬 큰 화면에 훨씬 좋은 화질로 이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고 또는 뒷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뭐 뒤에 있는 다른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이 멀티태스킹을 하게 되면 배터리가 네. 빨리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준 얼마까지 지속이 된다라는 얘기가 네. 그게 맞아 떨어지진 않을 수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좀 더 배터리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 배터리 문제를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아이폰 4에서는 사실 완전한 멀티태스킹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그게 완전히 돌아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의 수행을 일시적으로 정지를 시켜요, 사실은.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어쨌든 뭐 백그라운드에 이제 다시 실행할 때는 바로 이전에 정지됐던 부분부터 재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멀티태스킹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군요. 네.
그 갤럭시 S 아이폰 4가 결국 이제 국내 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부터. 그러면 간전평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예상해 봐 주시죠. 지금 일단 아이폰 4는 지금까지 대기 수요가 있었잖아요. 네. 뭐 기존에 아이폰 3GS를 쓰던 분 이외에도 이제 3GS를 선택하지 않고 이제 다시 아이폰 4를 기다렸던 분들한테는 이제 뭐 기회가 온 거죠. 사실 그분들을 위한 이제 실질적인 판매가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어쨌든 계속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 갤럭시 S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지금 70만 대 이상 뭐 100만 대가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최단 기간. 근데 그 100만 대 이외에도 지금 계속 고객층을 늘리기 위해서 뭐 색상을 다양화한다든가 지금 오늘 또 뉴스 나온 게 핑크 색상이 나왔다. 네. 거든요. 여성용으로. 그래서 여성용으로. 그래서 아마 이런 디자인적인 뭐 기능적인 차별화는 앞으로 이제 네. 점차 많은 비교가 나오겠지만 이제 디자인적으로 또 다른 차별화를 주면서 뭐 고객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폰에 대한 이 어떤 가치를 좀 다르게 부여하는 네. 쪽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까지 KT 아이폰 4 개통 현장에서 파워블로거 최필식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